대충 슬라이드를 하나 어우, 이렇게까지 만들었습니다. 만드셨군요. 아니 뭐 그냥 여기 있는 거 소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단 그 제네릭 타입 그리고 트레이드 그리고 라이프 타임 여기 10장이 이건데 제가 해보니까 트레이까지는 뭐 해도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양이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그 설명보다는 직접 해보시면서 이해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거든요. 편하다라기보다는 가장 그 효과가 좋다. 일단 그 제네릭 타입이라는 게 뭔지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런 일반적이다라는 뜻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든지 쓸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생각에서 나왔냐면은 그 어떤 함수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줄이고, 그러니까 여기 커서는 안 보이죠? 보여요. 커서 보이나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넘버를 어레이로 벡터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문으로 루프를 돌면서 가장 큰 숫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벡터에서 값을 찾으려면은 또 동일한 거를 다시 써야 되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각각의 벡터에 대해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가장 큰 수를 찾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하면은 이걸 이제 제네릭 뭐 펑션이라든지 제네릭 뭐 트레이드 아니면은 열거형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먼저 이제 타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네릭 데이터 타입은 이제 스트럭트를 해서 포인트, 그리고 여기 이제 t는 이제 타입의 약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타입을 넣으면은 그 타입에 대해서 x 값이 무엇이고 y 값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티저로 포인트라는 스트럭트에다가 5와 x는 5, y는 10을 넣고 이제 프린트를 하면은 5랑 10이 프린트가 되겠죠. 그리고 플롯 실수형으로 1.0 그리고 4.0을 넣으면은 역시 이게 그러니까 같은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x와 y에 각각 대입이 돼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타입이 일치하지가 않으면은, 그러니까 앞에는 정수를 넣고 뒤에는 실수형을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티저를 예상을 했는데 플롯이 왔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반대로 앞에다가 실수를 넣고 뒤에다가 정수를 넣으면은 이제 이 메시지는 서로 바뀌어서 반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입력이 된 게 그 우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넣고 싶다. 이 경우에 이제 T와 U. U는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X는 T, Y는 U. 그러니까 앞에 값과 뒤에 값이 서로 다른 타입을 넣겠다라는 스트럭트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포인트를 선언을 했고, 포인트에서 X는 5, Y는 10. 이거는 뭐 앞에서도 됐지만 당연히 되죠. 그리고 양쪽 다 실수인 경우 당연히 되죠. 그리고 한쪽은 정수, 한쪽은 실수인 경우. 이 경우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꿔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T가 일치하고 U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열거형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굉장히 많이 앞에서 어쨌든 배웠던 옵션의 경우도 이제 제네릭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의 데이터가 있으면 SUMT가 되고 없으면 논이 되고요. 그리고 리절트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입에 대해 타입과 그리고
에러 타입이 있죠. 그래서 오케이, 문제가 없다면은 T를 반환하고요. 혹시 문제가 발생한다라면은 E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 프로젝트 소스에서 함수 하나를 떼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함수에서 리절트 타입에다 리절트에서 히스토리 체크라는 타입과 도메인 에러라는 에러를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뭐 위에서의 처리는 좀 중요하지 않고 제일 밑에서 이제 리절트라는 놈의 값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리턴은 리절트 히스토리 체크 도메인 에러라는 녀석이 리턴이 되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출력이 되면은 이 함수에서 선언한 것과 같이 리절트 히스토리 체크 도메인 에러가 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실행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예제 코드를 한번 실행해서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쭉 진행할게요. 네. 자, 그리고 제네릭 타입도 역시 그 지난주에 한 것과 같이 메소드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포인트라는 스트럭트에서 아까와 같이 x는 t, x의 t, y의 t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포인트에 대해서 그 메서드를 추가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implement 하고 그러니까 타입 여기에는 그러니까 앞에 그 타입이라는 걸 반드시 지정을 해야지 뒤에 그 포인트에도 동일한 타입을 넣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implement 안에서 추가적으로 그 메서드를 구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x 그러니까 셀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 같은 타입을 반환을 해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실행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 포인트 이 스트럭트를 P로 해서 x에 5, y에 10을 대입한 것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이 P에 x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P라는 게 포인트죠. 이 포인트에서 x 값을 출력을 하니까 이제 얘는 출력이 5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값을 넣었을 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x는 t, y는 u.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임플리먼트를 할 때 t와 u를 넣어야 뒤에 그 제네릭 스트럭트에도 동일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메소드로 믹스업 V와 W 이거는 제가 그 같은 값이 혹시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바꿔봤더니 에러가 나더라고요. 이미 사용됐던 값이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나기 때문에 별도의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다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뭐 어쨌든 아래에서 사용할 변수 이름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고 포인트 V와 W라는 놈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턴 값으로 T와 W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T와 여기 그 포인트에 들어간 W 이게 들어가도록 되는 함수고요. 여기서 이제 이 포인트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X 그리고 다른 거에 대한 Y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에디터 창 보이시죠? 네. 네. 아까와 동일한 함수고요. 믹스업이라는 놈을 이제 여기 메인에서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P1에서는 O와 10.4를 지정을 했고 P2에서는 헬로와 C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P3에서는 P1 믹스업 P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P3에서 XY가 어떻게 될까요? 예측되시는 분? 오랑 캐릭터 C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거 아까 테스트 좀 하느라. 없는 놈을 찾으니까 에러가 나네요. 뭐야, 이거는. 왜? 무슨 에러가 나는 거지? 얘는? 지금 카고 TOML 빨간불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놈이 기세 등록이 안 돼서 빨갛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새로 추가된. 네네네. 그래서 여기 실행을 하면 결과가 예측하신 대로 O와 C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네릭 타입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표현을 할지를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함수 역시 제네릭 타입으로 만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네릭 타입을 만든다고 해도 설명에 의하면은 코드에 대한 모노모피제이션? 단형 형성화? 이거를 수행하기 때문에 성능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믹스업 다음에 오는 제네릭 타입은 네. 요 두 개요. 네. 기준이 어떤 건가요? 어떤 걸 넣어도 돼요. 얘는. 문자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타입이 T랑 U랑 V, W 이게 4개 네네네. 있는데, 걔를 겹치지 않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판단이라기보다는 other argument 때문에 앞에 이런 다른 제네릭을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만약에 XY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를 X, Y. 그러면은 당연히 이 녀석은 없으니까 얘도 Y로 바꿔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똑같을걸요? 네, 이거는 이제 똑같을 텐데, 네. 저거를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면 저희가 요거요? 이제 요 믹스업 제네릭에 XY가 붙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원래 포인트 제네릭은 TW라는 이제 타입들을 봤는데 XY란 건 결국 other에 대한 어떤 저것 때문에 붙여주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붙여주는 건지가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other 때문에 붙여주는 걸로 other가 아니라 리턴을 위해서 붙여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템플릿 쓸 때 문법의 이해인데요. 네. IMPL에 놓고서 T하고 U를 놓은 거는 이제 저희가 변수를 정하면은 변수 하나를 정하고 값을 대입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타입을 변수명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라는 전체 블락 내에 T하고 U라는 타입이라는 변수를 쓴다라는 거고, 믹스업이라는 스콥 내에서 X하고 Y라는 것을 쓰는데 그거는 이제 other를 정의할 때 쓴다라는 거로 선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믹스업에 X, Y가 쓰인 거는 믹스업 펑션 내에 X하고 Y라는 타입 네임을 쓰겠다. 네. 그래서 새롭게 변수로 받아들이는 건 그 위에서 정의했던 T하고 U가 아니라 X하고 Y라는 타입도 허용을 한다라는 거로 정의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T,
U 말고 새로운 타입이 등장하는 거에 대한 거를 다 써주는. 맞습니다. 지금 예제에서 보면 그 펑션의 16, 17 라인에 보면 P1, P2가 그 인티저, 그다음에 플로트하고 스트링하고 캐릭터로 썼잖아요. 캐릭터. 네. 예,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저렇게 타입 변수를 4가지로. 그렇게 되면 그 P1, P2의 X하고 Y의 두 개의 타입이 다르더라도 허용하는 믹스업이라는 게 허용하는 그 구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P2가 X는 헬로우 스트링 그대로 가져가고 Y가 만약에 그 P1의 Y처럼 플로트 형태로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저기 U하고 Y 저 위에 네. 있는 구현에서 U하고 Y가 같은 타입이 되겠죠. 그럼 Y 대신 U를 써도 되는 거예요? Y 대신 아, U를 쓰는 수 있는데 그 뭐죠? 에러납니다. 자유도가 앞에 있는 U를 지우고요. 아, 이걸 지우고요? 그 믹스업 옆에 있는 U 있잖아요. 거긴 X만 쓰고요? 컴마 예. 그러면 안 날 것 같은데 컴마도 지우고요. 되려나? 이런 포인터 타입이 2개라서 네. 되네. 되긴 하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C++나 이런 데서 이제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 할 때 그 타입을 변수로 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더 자유도를 높이려고 그 스콥 내에 그래서 보면 이상한 문법 중에 하나가 IMPL 중에 보면 타입을 정의하고 포인트에 보면 타입이 또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타입은 이 범위 내에서 이런 게 쓰일 거야라고 하고 실제 쓰이는 부분. 그 다음에 믹스업이라는 게 위에서 정의해 놓은 타입 말고 또 다른 타입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할 때 그 함수명 옆에다가 타입 베리어블을 넣고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도상으로 밖에 있는 포인터하고 others라는 것의 두 번째 파라미터 y 값에 관한 게 같은 타입이다라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믹스업 옆에 제네릭을 아예 다 없애버리고 포인트 TU만 써서 사용을 하는 게 좀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사용할 것 같은데 다들 어떠신가요? 그렇죠. 이제 포인터라는 것의 타입이 달라질 이유가 거의 사실 없거든요. 근데 얘는 일부러 구현을 이렇게 놓은 거 보면 제 그 뭐죠? 지네릭을 좀 더 무용으로. 설명하기 네네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예제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구현하는 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포인터를 막 X를 인티저로 했다가 스트링으로 했다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렇게 문법을 사용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제네릭을 사용을 하면은 어떤 데이터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다가 아닐까요? 예. 네. 이건 그 메타 프로그래밍 관점이라 그런 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C++에서 많이 템플릿 프로그래밍 쪽이나 많이 되고요. 그 개념이 계속 확장된 걸 거예요. 어차피 C++를 조금 뭐 스테이블하게 쓸 수 있는 랭귀지라, 네, 시스템 랭귀지로. 기본 프로그래밍론 뭐 이런 걸 봐야 되는 건가요? 그 C++ 안에서도 그 메타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이 뭐 따로 있습니다. 그쪽 영역이. 그쪽을 보면 아마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의 죽음이죠. 거의 죽음. 안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자, 그러면은 일단 트레이까지 한번 가볼게요. 트레이도 뭐 저는 잘 쓰기는 쓰는데 설명할 자신은 좀 없긴 하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제 트레이 자체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C에서의 헤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거랑 이제 거의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트레이스를 먼저 선언을 하고요. 키보드가 저게 아니라서 어떤 서머라이저블이라는 트레이스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이제 서머리라는 펑션을 다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summary라는 놈은 스트링을 반환한다 라고까지만 써요. 이렇게 쓰고 이제 실제로 얘를 아까 뭐야 저희 스트럭트에서 메서드 구현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임플리멘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필요가 없고 자 여기서는 서머리를 정의만 했는데 스트럭트를 만들고 뉴스 아티클이라는 하나의 스트럭트를 만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뉴스 아티클을 위한 서머라이저블을 구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뉴스 아티클은 이제 이 서머라이저블이라는 놈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서머리라는 메서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위에서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이제 선언만 했다라면은 여기서는 실제로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구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리턴 값을 이제 낼 거다, 어떤 안에서 어떤 연산을 할 거다 이런 거를 다 지정을 하고 여기 뭐 밑에도 똑같이 struct tweet 해서 봅시다. 트윗을 위한 서머라이저블을 구현을 해서 그 안에도 동일하게 서머리라는 녀석을 만들어서 이제 요 메서드를 이용을 할 수 있게 하죠. 그러면 이제 실제 이놈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자 그러면은 트윗 스트럭트를 소문자 트윗으로 선언을 해서 유저네임을 호스 이북 그리고 컨텐츠로 뭔가 영어 문장을 넣고요. 이 녀석을 맨은 그냥 출력을 해볼게요. 그냥 출력을 하면은 출력이 안 되죠. 요 녀석도 출력이 안 되므로 이거였나? 요거였나? 그치. 요거 혹시 아시는 분? 이거 대리브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샵하고 대문자하고 대리브하고 그다음에 괄호 열고 디버그. 아 그런가요? 네, 이거 잠시만요. 빨리 적다 보니 여기 남겨드릴까요? 네, 여기 요거? 그 샵과 이제 바로 대괄호를 열고요. 그쵸, 네, 요거죠. 네. 응. 네, 맞습니다. 알아? 얘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 같은데? 소문자인가요? 소문자네요. 네, 여기에 네. 그 트윗이라는 스트럭트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출력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서머라이저블에서 정의한 그 서머리, 구현을 한 서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난야, 뭐야, use crate. 야, 이 인텔리제의 안 좋은 점, 뭔가 지 마음대로 임포트를 넣어버려요. 간혹. 그러면은 여기서 구현한 내용처럼 one new tweet 해가지고 해당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트윗에 대해서 트윗 스트럭트에 대해서 이제 서머리를 구현한 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없으시면은, 그거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이제 추가로, 이 다음에 이제 익스터널 크리에이트, 익스터널 크리에이트에 관해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같은 함수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써도 임포트해도 상관이 없는데, 뭐 지난번에처럼 이제 소스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다든지 하면은 이제 이걸 이제 임포트를 따로, 여기는 이제 없으니까 안 되죠. 여기서 세로 조금 크리에이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녀석이 아니다. 이 녀석이다. 자, 여기서 어그리게이터라는 크리에이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서머라이즈 어브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도 여전히 뭐 사용은 지금 못하죠. 임포트를 안 해왔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를 해도 이건 일단 안 될 겁니다. 못 갖고 오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문서에는 안 나와 있었는데 이게 예제로 어그리게이터라는 녀석을 갖고 오게 하는 예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따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패스를 수정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여기 빨간 줄이 사라졌죠? 이때부터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실행을 하면은 아까랑 똑같이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별도의 크리에이터를 만들든지 별도의 파일로 분리를 했을 때 임포트 이런 use aggregator, summarize 어블 이런 식으로 뭐 임포트를 해서 같은 파일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일단 좀 의논을 나누고 싶은 게 제가 네. 생각하기에 그 트레이시라고 하는 게 네. 자바에서 말하는 그 인터페이스랑 다른 게 전혀 없어 보이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도 설명을 그렇게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틀리가 아니라 한국어로 된 데서는 인터페이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제가 자바를 몰라서. 근데 다른 언어에서도 그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브젝티브 C 뭐 이런 데서도 봐도 그 구현체가 따로 있고 그 헤더가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이제 이런 함수가 있고 이런 리턴 값을 가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현은 실제로 여기서 그놈은 사실 이렇게 움직여라는 식으로. 서브라이즈able 타입으로 뭐 혹시 어떤 객체를 받아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합니다.
네. 요 녀석이요? 네네네. 요 녀석의 객체를 받아오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일하게 뭐 T라든지 넣고 할 수는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음. 이게 지금 에러가 나는 거는 아마 여기서 동일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 트윗이랑 이제 뉴스 아티클을 이제 서머라이저블 타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 제일 서머라이저블 의무는 다 풀린 것 타입이라기보다는 같습니다. 서머라이저블이라는 트레이서로 사용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은 트윗이니까 뉴스 아티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뉴스 아티클로 해서 헤드라인 하고 로케이션 로케이션 너무 키보드 컨텐츠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을 프린트를 하면 세미콜론이 딱 그러네요. 여기 이렇게 나왔죠. 혹시 그 뉴스 아티클 그 밑에서 40 라인에서 뉴스 아티클 뒤에다가 타입을 서머라이저블이라고 써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다가요? 아니요, 그 앞에 변수 뒤에다가 변수 이름 뒤에다가 그 콜롬 찍고 그 뒤에 타입을 서머라이저블이라고 쓸 수 있을지. 이거 써지네요. 좀- 하지만 안 안 되나? 되네. 왜냐면은 스트럭트가 뉴스 아티클이기 때문에 여기를 또 선언부를 타입으로 동일하게 할 수는 없어서. 뉴스 아티클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자바에서는 이제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얘가 서머라이저블의 스트럭트가 아니라서 이게 아마 안 될 거고요. 음. 그래서 다양성을 어떻게든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조금 알아보긴 해야겠네요. 어떤 에러 메시지 보면 dyn summarizable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 트레이트 오브젝트 디와인 서머. 그러니까 네. 트레이트 오브젝트라고 dyn summarizable을 해보라고 하는 게 그런 메시지 아닌가요? 아니 근데 다이나믹의 그러니까 약자일 것 같은데. 네. 서머라이저블 타입이 타입으로 선언했는데 뉴스 아티클 스트럭트가 발견돼서 그게 안 된 거 아닌가요? DYN 서머라이저블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얘도 넣어야 되거든요. DYN 서머라이저블로 하면 되나?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먼저 얘부터 얘는 뭐 일단 프린트가 되죠. 일단 뒤에 서머리를 없앴어요. 없애고 서머라이저블로 하면은 어떤 에러야?
DY DY에는 뭔가 붙여야 되나? 을 붙여도 안 되네요. 그래도 에러가 풀리진 않네요. 네. 근데 저거는 이제 프린트 이건 객체에 찍는 게 안 돼서 나는 에러가. 그러네요. 네. 잠시. 그러면은 얘한테도 붙여줘야 되는 건가? 아마 그 얘는 서머라이즈라는 아닌데. 함수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머라이저블 그 정의한 데에다가 가서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네, 여기. 안 안 되네. 되네요. 이건 스트럭트에만 붙일 수 네네. 있다라고. 요거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서머라이즈라고 네, 서머리라고 하는 서머리로- 함수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머리로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네, 뉴스 아티클 점 서머리 이렇게는 아마 사용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아니 이게 그 안 방금 되는군요. 상태에서 그 48라인에 프린트하는 걸. 네. 그렇죠. 여기에서는 서머리를 붙이면 쓸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41라인에서 아까처럼 그 다이나믹 트레이스를 한번 써 주실 수 있나요? 되려나? 일단은 이것도 안 안 되네. 됩니다. 그것도 안 되네. 네. 뭔가 어쨌든 방법이 있긴 할 것 같은데 좀 더 공부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이게 저도 되게 고생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안 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명을 동일하게 넣고 내용도 동일하게 넣었는데 안 돼요. 일단 당장 해봐서 이렇게 답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면 다음으로 숙제로 미뤄놓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시간이 꽤 많이 가고 있어서요. 네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아티클까지 넘어갔으니까 뭐 트레이 바운드라는 녀석은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트레이를 정의하고 트레이를 정의한 다음에 어떤 타입들에 대해서 트레이를 이제 구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네릭 타입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트레이를 사용도 해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개의 제네릭 파라미터를 가진 함수들에 대해서 각 제네릭이 고유의 트레이 바운드를 가진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에디터 창이 보이는데요. 혹시 PPT에서 설명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이제 그 문서 쪽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 부분을 제가 PPT를 못 만들었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PPT에서 얘기를 하면 아마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그 제네릭을 사용하게 되면 그 함수가 그냥 여러 개가 만들어집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래서 한 스트럭트에 대해서 여러 개의 함수가 그냥 만들어진다. 그래서 각각의 고유한 능력을 그렇게 가지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일단 컴파일러가 이 녀석이, 그러니까 어떤 타입을 쓸 수 있는지 제한을 둔다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이제 제네릭이랑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머릿속에서 이제 그 부분이 충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 10.1장에서 나온 그 라지스트라는 함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네릭으로 구현을 하면은 여기 문서에는 제일 처음에 이제 실패한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소스에서 비로소 그 해당 함수를 제네릭 함수를 이제 구현을 한 거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자 이게 아까 그
T 제일 첫 장에서 봤던 그 가장 큰 숫자를 찾는 함수의 그 제네릭 제네릭 함수죠. 근데 여기서 이것만 넣으면은 리스트 제로 이 부분이 이제 카피를 할 수 없어서 에러가 나요. 그죠? 카피 트레이드. 그래서 여기 카피 트레이스를 넣는데 여기서 그럼 아까 그 8장에서였죠? 8장에서 그 복사하는 것처럼 복사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한번 넣어봤어요. 여기 뭐 에러가 일단 없긴 한데 얘도 실행을 하면은 얘는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t를 예상을 했는데 요거 %t가 왔다. 그러면은 이 %t니까 얘를 얘를 %로 바꾸면 어떨까? 얘도 역시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비교 연산할 때 아마도 그 네, M% T 타입이 못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네. 그러면 한번 컴파일러 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그 트레이트 자체에다가 그 파티얼 이게 ORD가 오던가 싶은데 이것과 카피를 같이 넣어서 그 제네릭 타입을 구현을 하면은 실제로 이게 문제가 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넣었을 때는 숫자에서 가장 큰 값, 문자를 넣었을 때 문자에서 가장 큰 값, 문제 없이 돌아가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든 좀 고쳐보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 앞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못 고쳐보겠더라고요. 그리고 못 고치면 왜 못 고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삽질하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다른 거를 조금 조사를 했는데 별로 관계는 없을지 모르지만 요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파티얼 월드? 그게 크기 비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크기 비교가 되는데 일단 그 다 지우고 EQ랑 ORD 두 개가 원래 있어요. 그래서 EQ는 이제 같은 건지 비교를 하는 거고 ORD는 크기에 대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EQ가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냐면은 A는 A, 자동 완성이 이런 때 안 좋네요. 아니면은 A가 B라면은 B는 A 이거를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가 B고 B가 C라면 A는 C다. 얘를 만족을 시켜줘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A는 A가 당연하고 그리고 A는 B면 B는 A가 당연하고 그리고 A가 B고 B가 C면 A가 C는 당연하고 당연한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라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X를 만약에 요걸 하면은 당연히 1이 나오겠죠. 근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죠. 숫자는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실수로는 이렇게 하면은 요 녀석이 나와요. not a number. 그래서 펄스가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1 나누기 1 요거는 true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의 예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몇 가지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EQ랑 ORD 트레이스를 사용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모든 걸 고려를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굉장히 힘드니까 여기서 이놈이랑 요 두 개는 아까 설명한 요거 하나만 만족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그 세 개 중에 어떤 하나라도 만족을 시키면은 이 기능을 수행을 해라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입과 관계없이 그 비교나 이런 수행을 할 수가 있다고. 이게 좀 뭔가 재밌는 개념이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세 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가능하다면인 거예요? 네, 음,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책을 한 권 샀거든요. 일본에 이제 러스트 책이 몇 권 있어서 샀는데, 혹시 이 제네릭 타입 트레이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잘 돼 있을까 싶어가지고 사서 읽어보다가 비슷한 게 나왔는데, 야, 이번엔 또 일본어라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파티어 EQ랑 파티어 ORD 여기에 대한 설명이 눈에 띄어가지고 마침 또 이 부분이 이 10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신에 요거라도 좀 격가지로 설명을 하자 싶어서 조금 추가를 해봤습니다. 프로젝트로 구현은 하겠는데 설명을 하려니까 왜 이게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다 쓰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저도 어디서 검색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다음에 컴파일러가 에러 나면 수정해서 다시 해보고 이러는 거라서 심도 깊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역시나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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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